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오늘은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를 했는 윤창중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언론인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열심히 하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갈 때 수석 대변인으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추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한 인간을 완전히 생매장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3년 가까이 집 밖에를 나오지를 못하고 감옥서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살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언론은 쓰레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한참 이분을 생매장시키는 와중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딸이 없는데 윤창중이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 가가지고 강간을 하는 바람에 파혼을 당했다, 이렇게 또 엄청나게 떠들어댔습니다. 다행히 윤창중 전 대변인이 아들밖에 없고 딸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나마 딸이 있었으면은 그 딸은 얼마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윤창중 씨뿐만 아니고 한 집안을 파멸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운이 없다 보니까 옆에 실질적으로 정명을 서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진철 미주한인연합회 총회장입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윤창중 씨 옆에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늦게 그 기사를 알아가지고 윤창중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상황이 윤창중 씨가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부인하고 통화를 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옆에 있었는데 성추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공간은 성추문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좌석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는 거의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윤창중 씨 성추문 사건 전에 그 IMF 총재가 성행위로 공항에서 바로 수갑을 찼거든요. 그런 사람은 한국의 뭡니까? 대변인보다는 몇 급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바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는데 윤창중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 경찰에서 한 번도 조사 연락을 온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사건화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소시효도 다 지난 사건이고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무슨 미국에 가가지고 강간이라도 했는 것처럼 전 언론이 다 떠들고 사람을 생매장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언론이 쓰레기보다 못하다. 아니면은요, 정말 이 거대한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생매장시키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서 윤창중 씨를 한번 매장을 시켜보고 그게 잘 먹히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멀쩡하게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은 사람을 뇌물죄로 33년의 옥살이를 시키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윤창중 씨는 1956년 3월 28일 음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충남 논산입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나가지고 특이하게도 석사는 경제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학과 박사 과정을 동대학원에서 같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이 사람 자체는 문과형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지만은 또 실제 이과계통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문과와 이과를 같이 겸비했는 정말로 굉장히 어째 보면은 문과와 이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연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주로 근무했는 데가 한국일보와 KBS, 세계일보, 마지막 근무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무했는 언론인 부서가 주로 정치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분이 사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이분이 아군을 만났길래 2013년도 5월 달에 그렇게 있지도 않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3년간의 어떤 지옥 같은 생활을 거둘 수가 있었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도 자기가 탄핵의 어떤 핵심 주동 세력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국회의원 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정말 여자 대통령이라고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정말 그렇게 이 언론들이 난동을 찍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역사에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탄핵 세력들이 크게 세 가지를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를 쫓아내고 반기문이를 앉혀가지고 자기들이 자지우지하려 했는데요. 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의 어떠한 사소한 요구를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기의 어떤 친동생마저도 어떻습니까?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가지고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는 청와대를 오지 못하게 했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다 동원돼도 박근혜 대통령 통장에는 10원도 뇌물이 발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태극기 국민들을 예측을 못한 겁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제가 어제 우연히 부산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전혀 이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나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석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이런 분은 대단하거든요. 사실 말이 서울 부산이지 그거 친척 결혼식 있다고 해도 부조만 하지 가기 힘든 그런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알스바트에서 매주 나와서 강화문이나 서울역이나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분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면 필요여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면은 틀림없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한다. 이분들이 정말로 참 10원짜리 하나 어디서 후원 받는 것도 없이 자기 돈 써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땡볕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친 그 에너지가 결과에는 헛되지 않고 자기들한테 돌아오고 이 집안은 대대손손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너무 간과했는 것은 문재인이가 못해도 저렇게 못할 줄은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을 건데
저것은 정말로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북한을 위해서만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멀쩡한 박근혜 정부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헌신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김구춘 비서실장이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감옥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무슨 뇌물 사건 문제로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데요. 정말 자기가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보다 100배, 1000배 억울한 사람이 지금 100명이 넘게 흥을 살고 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탄핵 세력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가 있는 그 가족까지 다 합하면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알스바트에서 정말로 고통받고 박근혜 무죄를 위해 가지고 전국에 서명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 정말 한복더위에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번 찾아나가 보고 자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지 정말 김성태 의원한테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예, 어쨌거나 그것은 그렇고 이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주를 한번 보면요. 이분은 병신년 원숭이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사월 을해일에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그 일간 자체는 을목입니다. 을목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집착이 강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을목 자체는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집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전 언론이 동원돼 가지고 한 인간을 완전히 정말 덮어씌우고 생매장을 시켰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자기 심정을 담아 가지고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 썼는 게 자기의 어떤 심정을 담은 피정이라는 책과 뭐 부활이라는 책과 여러 가지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한 어떤 기질의 어떤 일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4월에 태어났습니다. 을목 자체도 발산의 기운이 강한데 4월이라 그러면 꽃이 피고 굉장히 이 계절도 좋은 계절이고 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발산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사주에 한번 격을 보면은 격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격은 상강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강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언변과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목화상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화라는 것은 금수상간보다도 더 발산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과 병화는 또 어떤 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발산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상간기질이 표현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00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한 90 정도를 표현하고 항상 10 정도는 여백으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정돈하더라도 창고에 꽉꽉 채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기가 통하고 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윤창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2013년도 5월 달에 엄청나게 정말로 이 안 좋은 운에 다쳐가지고 실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생고생을 3년 가까이 했는데요. 2013년도 5월의 제가 운을 보니까 안 좋은 운이 한 3가지 정도가 겹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의 대운 자체가 50살에 무술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무술대운 자체는 또 본인의 사주에 갖고 있는 해와 찰나 지망사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2013년도가 계사년입니다. 이 계사년은 자기 사주에 있는 사해, 충과 같이 충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연도가 되고 또 그 계절이 4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한 3개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찰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 작동을 안 하지만은 한번 작동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을 덮어 씌우는 격이기 때문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지나간 운이라고 보고 과연 내년에 이 사람의 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2013년도에는 너무나 안 좋은 운을 만났지만은 내년의 운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니까 을겸합금이 되면은 금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큰 간직이 됩니다. 또 간의 뿌리가 조상 자리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간직의 어떤 운도 있고 또 그 뿌리가 튼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큰 간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을목은 나무로 치면은 능끌나무이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주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 경금이 H빔이 돼가지고 이 을목이 감고 갈 수 있는 큰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 H빔 역할이 정말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이 윤창준 씨의 큰 울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자년의 자수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길신이 됩니다. 을목의 길신이 천을기인이 신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큰 간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뜻한 바를 충분히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3년 동안에 저 쓰레기 언론 때문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서는 우리 윤창준 전 대변인께서는 내년에는 정말로 2013년도에 그렇게 운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아무쪼록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